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황정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준석의 무는 어디까지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리위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죠. 이 문을 빈다는 말은 이준석 대표가 자주 쓰던 말이죠? 네, 원래 이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 승리를 기원하는 좋은 말인데요.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에게 이 말을 하면서 없을 무, 그러니까 운이 없길 바란다고 비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 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했었습니다. 네. 선대위가 본인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하던 때였죠? 네, 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올해 1월 초심으로 돌아간다면서 이 비대해진 선대위 해산을 선언하자 이 대표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어떻게 풀어주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신뢰관계나 아니면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의 결합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대표가 후보를 돕는 거는 당연한 건데 숙제를 해야 협력하겠다 이렇게도 들리긴 하네요. 네, 이 대표는 연습 문제가 거부당했다면서 이때 윤 후보에게 무운을 빈다고 했습니다. 결국 윤 후보는 엄동설안의 지하철역 출근길 인사를 하면서 연습 문제를 풀었는데 당내에선 이 대표를 향해 오만방자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이 대표가 젊은 층의 지지세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당시에 내 말을 들어야 선거에 이길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이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당무 거부를 하자 윤 후보가 울산으로 찾아가서 이 대표를 달랜 적이 있는데요. 그 직후에도 이 빨간 커플티를 입으란 요구를 했고 윤 후보가 따르기도 했습니다. 후보님 옷도 준비되어 있는데 후보님이 안 입으실까 걱정이 있을 정도로 단디하겠습니다. 단디하겠습니다. 더 앞서서는 자신이 삼국지의 제갈 공명인 양 비단 주머니를 드리겠다고 하거나 입당 전에 야권 지지율 1위던 이 윤 후보를 두고 국내산 유구 또는 비빔밥 속 당근에 비유하면서 이 아무리 젊은 것도 좋지만 너무 무례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국민에게 내놓기 전에 비빔밥에 아직 빠진 재료들이 좀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깜짝 마중을 나가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네, 이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윤 대통령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가 직전에 거절당한 사실을 지난주 저희 뉴스7 시간에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이 사면 초과 상황에 몰려있는 만큼 최고 권력자인 윤 대통령에게 매달리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죠. 물론 이 대표 측은 이런 해석을 부인하면서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진행한 일정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준석의 무는 어디까지의 느낌표는 자기 정치의 함정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대표는 그동안 선거에 매진했으니까 이 남은 임기 1년은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선거 과정에서의 이런 이 대표 행동들도 결국 자기 정치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고립무원에 처한 이런 상황 자체도 자기 정치의 함정에 빠진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해서 골랐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경선룰 바꿔도 어대명입니다.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뭐 이런 말인데 모레죠. 민주당이 경선 규칙을 바꾸는 게. 네. 그런데 룰을 바꿔도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일단 경선 룰이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네. 예비 경선에는 기존에 없었던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30% 도입하고 본 경선에선 여론조사 비중을 25%로 2배 넘게 늘리는 것으로 윤곽이 잡혔습니다. 네. 인지도 면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높으니까 여론조사를 확대하면 유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친명계에서는 여기에다가 대의원 비중을 줄이고 대신에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문 진영에 비해 조직력이나 지역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나 일반 당원 투표 비중이 크면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룰을 어떻게 바꾸든지 현재로선 이 의원이 가장 유력한 상황인 건 변함없습니다. 이재명 대세론에 반기를 든 게 이제 당내 70년대생 그룹인데 여기도 셈법이 제각각이라면서요? 네, 인지도가 높은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오히려 본 경선에서 여론조사 비중을 50%까지 확 늘리자고 주장합니다.
국민들이 우리 당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지 들어야죠. 예. 그리고 그래야 그 목소리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비호감도 이렇게 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친문이 그동안 당내 줄이었는데 이게 마땅한 주자가 없어서 그런지 그동안에 좀 세력이 위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여론조사를 확대하는데 반대하고 있는 거죠? 네, 친문 진영에서 출마한 강병원 의원과 개파색이 옅은 강훈식 의원은 대중적인 인지도가 낮아서 그런지 여론조사를 늘리면 불리하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경선 진출자를 더 숫자를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던데 그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이 통상 예비 경선에선 3명만 통과시켜 왔는데 이재명 후보에게 새 인물론으로 맞서는 일부 97그룹과 이들을 지지하는 의원들 측에선 이걸 5명으로까지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컷오프 탈락을 우려해서 출마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경선 진출자를 늘려서 1대2보다 1대4가 되면 선거 패배 책임자 대 새 인물이란 구도가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경선룰 바꿔도 어대명의 느낌표는 개딸과의 이별로 하겠습니다. 네. 개딸은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 개혁의 딸들의 줄임말이죠. 과거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서 당심에서 앞선 황교안 후보가 이 민심에서 앞선 오세훈 후보를 누르고 당 대표가 됐었죠. 하지만 태극기 부대라는 강성 지지층에 의존해 민심과 점점 멀어진 결과는 총선 참패였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모두 패한 지금이 자성과 혁신의 기회인데 이 여전히 강성 지지층과 결별하지 못한다면 계속 민심과 멀어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 할 겁니다. 네. 황정민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